자, 여러분 초기 고구려입니다. 우리 교재 69페이지에요. 보시면 자, 동명성황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부여에서 남아한 주몽이 건국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몽은 부여의 지배금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하에서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했다. 해서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건국했다. 이게 가장 메인 스토리고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부여왕입니다. 부여왕이 금화왕이 있어요. 그래서 순시를 나갔다가 자 유화 부인을 만납니다. 유화 부인이 금화왕의 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유화 부인이 강해신 하백의 딸인데 천재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와 정을 통했는데 유화 부인이 임신을 했어. 임신을 했는데 해모수가 간 거야.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유아 부인이 이제 임신 중인 상황에서 금화왕이 유아 부인을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뭡니까? 유아 부인이 또 알을 낳아. 그래서 뭡니까? 알에서 누가 주몽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영웅들의 경우에는 뭐 좀 특이하게 태어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는 성모 마리아가 처녀 스텔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석가모니의 경우에도 뭡니까? 뭐 그냥 정상적으로 안 나오고 특이하게 뭐 옆구리에서 마야 부인 옆구리에서 나온 다음에 또 나오자마자 막 뛰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몽도 뭡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아래서 나옵니다. 굳이 아래서 나왔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또 고구려가 머리에 뭡니까? 지배치 머리 깃털을 꽂죠. 깃을 꽂는 게 자, 이제 아래에서 나오는 게 새잖아요. 깃털, 새. 이제 지배층을 이제 하늘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통 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여러분 주몽이 영웅입니다. 애초에 주몽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명사수, 활을 잘 쏴요. 그래서 이 주몽이 이름이 됐고요. 영웅인데 뭡니까? 영웅이니까 뭡니까? 그래서 금화왕의 아들이 대소왕자입니다. 대소왕자. 그래서 부여의 원래 고인물이지 원래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 뭡니까? 박해합니다. 박해에서 뭡니까? 근데 주몽이 영웅이니까 이 동네에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유아 부인과 그다음 예씨 부인은 이 당시 부인이에요. 임신 중입니다. 또 그래서 뭐야? 이거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뭡니까? 주몽이 탈출합니다. 주몽이 탈출하는데 예씨 부인이 주몽에게 얘기를 하죠. 뭐 급하게 가야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주몽이 수수께끼를 내요. 뭐 일곱 모서리 위에 뭐 소나무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요. 부인을 두고 어머니를 두고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도망가서 뭡니까? 압록강변에 옵니까? 압록강변에 거기서 옵니까?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래서 부역의 주몽입니다. 부역의 주몽과 뭐 압록강 위에 토착민이 있지. 그래서 소선호예요. 소선호가 주몽이 남자고 소선호가 여자입니다. 결합해서 뭡니까? 뭐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죠. 그래서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추격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뭡니까? 강을 못 건너니까 뭡니까? 하는데 갑자기 강에서 물고기랑 거북이들 이렇게 꼬부기들이 막 떠올라서 뭡니까? 무슨 포켓몬도 아니고 떠올라서 탈출했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영웅의 1대2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역의 주몽과 소선호와 결합해서 뭡니까? 고구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고구려 건국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고구려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 있다 왔어. 자,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할게요. 고구려 건국이 뭡니까? 그래서 부역, 주몽. 그래서 부역의와 압록강의 토착민 결합해 있다. 그래서 왕은 주몽이죠. 왕은 주몽이니까 뭡니까? 부역의 이주민이 중심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예씨 부인 있지? 예씨 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 이름이 뭐야? 유리야. 유리입니다. 유리. 그래서 뭡니까? 어렸을 때 뭡니까? 너는 왜 아버지가 없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유리가. 그래서 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으니까 유리가 화가 나서 예씨 부인 따지는 거지. 따져서 예씨 부인이 뭡니까? 주몽이 얘기한 수수께끼를 내주니까 뭡니까? 그래서 일곱 가게 뭡니까? 돌 위에 소나무 이렇게 해서 유리가 이걸 풀어요. 이걸 풉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푸니까 뭡니까? 주몽이 칼을 부러뜨린 다음에 그 부러뜨린 칼을 숨겨놓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리가 남하해요.
뭡니까? 그래서 유리가 찾아와. 유리가 와서 칼을 보여주고 주몽. 너는 나의 아들이다. 뭐 이 당시에 뭐 유전자 검사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수수께끼 낸 다음에 이것만 맞출 수 있는 건 나의 아들이다. 이거 이해가 되는데 유리가 단순히 왕의 아들이다만 인정된 게 아니고 뭐야? 유리가 후계자가 돼. 후계자가 돼요. 유리가 후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여기 압록강의 소선호, 주몽과 소선호가 결혼을 해서 옵니까? 누가 있어요? 이쪽 동네에 누가 있어? 온조. 원래 온조와 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조와 비류는 뭐 소선호가 주몽이랑 낳았다는 설이 있고 주몽하고 결혼하기 전에 원래 있던 아들이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소선호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새아버지지. 새아버지가 어쨌든 낳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뭡니까? 주몽과 소선호가 온조와 비류가 있고 여기서 뭐야? 왕자였던 거예요. 설이 어떤 것인 간에 어쨌든 주몽과 소선호의 아들인 거죠. 이제 온조와 비류가 있는데 위에서 유리가 내려와서 얘가 후계자가 되니까 얘네가 붕 떠버린 거야. 붕 떠버린. 나중에 뭐 유리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유리는 원래 이제 위쪽 부여에 살다가 내려왔으니까 뭡니까? 또 근거가 또 마땅치가 않은데 온조와 비류가 있으면 좀 뭐랄까 눈에 가시 같을 수도 있고 뭐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온조와 비류가 뭡니까? 소선호와 함께 남하합니다. 남하예요. 남하에서 그러니까 비류는 미추홀 인천에 있어요. 미추홀입니다. 그래서 인천입니다. 그다음에 온조가 한강입니다. 나중에 비류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온조랑 같이 뭐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온조가 한강에 세운 나라가 백제예요. 백제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해당하는 얘기를 위에 쭉 가면 부역의 나라에서 주몽이 탈출해서 고구려. 그다음 뭡니까? 주몽의 자식인 온조와 비류가 뭡니까? 또 남하에서 만든 게 백제. 이거예요. 공통점 뭐야? 부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해온 애들.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이주민. 어떤 거야?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자, 그럼 뭡니까?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신라는 박혁거세가 그 동네에서 나오죠. 그 동네에서. 나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백제와 부역이는 원래 같은 계통이고 형제 국가예요. 고구려와 백제는. 고구려와 백제는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로 뭡니까? 형제 국가고 신라는 계통이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은 뭡니까? 좀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뭡니까? 여기는 이주민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외래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측면이 있어요. 고구려와 백제는. 근데 신라는 토착 세력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외래 문화의 경우에 좀 배타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초기에는. 불교의 수용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이 내용이 하나의 복선이니까 우선 알아두시면 나중에 정리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본문을 보시면 부역의 유의민 세력, 압록강유역의 토착 세력 결합. 방금 얘기한 게 이 내용이죠. 자, 압록강 지류인 동강유역의 졸본 지방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큰 산과 깊은 계곡으로 된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농토가 부족해서 힘써 일을 하고도 양식이 부족해.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뭡니까? 굶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발전입니다. 고구려는 건국 초부터 주변의 소국을 정복합니다. 평야지대로 진출하고자 했다. 자, 압록강가에 국내성으로 옮겨요. 그래서 첫 번째 수도는 졸본입니다. 졸본에서 이대왕, 유리왕 때 국내성, 옆 동네입니다. 유리왕 때로 옮겨서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수도는 졸본, 고구려, 동명, 주몽, 동명왕 때 수도는 뭡니까? 졸본이고요. 이게 이대왕, 유리왕 때 국내성이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서 보시고요. 자, 정복전쟁. 초기부터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중국의 세력인 한해 9년을 적극 공략합니다. 그래서 중국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워요. 유동지방으로 진출했고 동쪽의 부전권 넘어서 녹조를 정복해서 공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래 생산성이 떨어지지. 왕을 찾아가 대왕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구려는 어떤 거야? 쿨하게. 그럼 옆나라 가서 뺏어와.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국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뭡니까? 전투 종족입니다. 자, 보시면 고구려입니다.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 계곡을 따라 사람들이 골짜기 물을 직수로 마십니다. 좋은 맛이 없어요. 배를 채우기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쟁에서 빼앗아오는 거야. 자,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야?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부여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역사가 진수가 쓴 삼국지예요. 부여는 칭찬. 왜? 부여는 신선관계니까. 고구려는 이건 거의 그냥 욕이죠, 욕.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부모님이 네 친구 어때? 걔는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길 좋아해. 걔는 이거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범죄자지. 이런 겁니다. 중국과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역사 서술에 주관과 객관 나올 때 이거 시험 문제 낸 적 있습니다. 자, 정치에도 오부족 연맹입니다. 고구려는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 그래서 계루, 전로, 소노, 관노, 순노가 5부족의 이름이에요. 소노부가 연노부 별칭입니다. 그래서 계루부하고 소노부가 번갈아 왕하다가 나중에 계루부가 독점하게 돼요. 나중 얘기입니다. 자, 부여와 마찬가지로 상가와 고추가요. 대가가 있습니다. 요걸 구별하는 게 뭐냐면 부여는 마가 우가 동물이 나오면 부여고요. 상가 고추가가 고구려의 대가의 이름이에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사자 조의 선인이 공무원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기의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귀족회의 대가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제가회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약탈 경제입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피정복민으로 빼앗은 곡물이나 자, 하호에 의해 생산된 곡식, 소금 등을 저장하는 창고 뭐가 있어?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자, 부경은 뭐냐? 약탈물, 약탈품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자, 먹을 게 없어. 그럼 연나라에서 뺏어와. 그래서 와 뺏어온 다음에 거기 쌓아놓는 거지. 부경은 뭡니까? 지배층이 이용하는 창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정리해서 보세요. 어떤 거냐면 초기 국가는 뭡니까? 지배층만이 전쟁을 해요. 피지배층은 뭡니까? 직접 전투병으로 나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지배층이 주도하니까 쌓아온 약탈물도 지배층이 이용하죠. 이렇게 연결시켜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산물은 맥궁이 유명했다. 이건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법률 일책 12법 부여와 마찬가지로 도둑질할 경우 12배로 배상하게 합니다. 중요해요. 자, 엄격한 법률. 자, 뇌옥. 따로 감옥을 두지 않아요.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죽여요. 굳이 가둬놓고 먹이냐?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좌법을 적용해서 뭡니까? 노비로 삼았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뭐 감옥이 없다. 고구려는 관대했다. 당연히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사회와 풍속. 자,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있고요. 그다음 대가가 있어요. 자, 부족장 대가가 있고 그다음 호민. 자, 부유한 뭡니까? 부유한 계층입니다. 이게 지배층이고 하호가 평민입니다. 자, 음락에 거주하면서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조세와 부역, 세금을 냅니다. 자, 시조진 숭배, 주몽과 그 어머니 유아 부인을 조상 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냈고요. 제철 행사 10월이에요. 10월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며 제철 행사 동맹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이건 공식이에요. 그다음에 국동대열이 예전에 뭡니까? 국가직 시험에 나왔어요. 혈자 구멍혈자. 그래서 국가의 동쪽에는 커다란 동굴이에요. 동쪽에 있는 동굴이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동굴에서 뭐 신을 맞이했다, 뭐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겠지. 국동대열 이게 나오면 고구려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옥제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별별 빡빡빡 친 다음에 모계사위 유풍으로 일종의 대릴사위제예요. 대릴사위제가 뭐냐면 결혼한 다음에 신부를 데려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장인네 집에 사는 거예요. 혼인을 정한 뒤 신부 집에 뒷곁에 그래서 서옥이란 조그만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서옥할 때 이 서자가 사위 서자예요. 자식을 낳고 성장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우선 뭡니까? 우선 처가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계사위 유풍이다. 그 다음에 전복은 부여와 마찬가지로 우제전법이 있어요.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장신구 기슬 꽂은 모자를 썼다. 앞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배층이 뭡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하늘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부여와 고려의 공통점 뭡니까? 이건 나중에 총정리할 때 보시면 되죠. 총정리할 때 보시고요.